오전에 했던 거 잠깐 다시요. 우리가 쓰는 게 입력 모듈이 QX80 모듈이고 지금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에서 스위치로 연결을 하고 스위치 연결을 하는데 요게 X 빵빵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내부에 있는 포토커플러에 LED가 켜져서 내부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 LED가 켜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컴단자는 구조상 이렇게 오기 때문에 컴단자는 마이너스 컴을 쓴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실제 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스위치에 플러스 쭉 가가지고 스위치 거쳐서 이걸 X00 그 다음에 여기 그 X00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컴단자는 0V 그래서 X0하고 컴단자 사이에 LED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X0에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요 값을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CPU에서 한번 읽어와 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GX웍스2를 실행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GX웍스2를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뉴 프로젝트에 뉴 누르면은 우리 CPU 모델 Q 시리즈의 Q03UDE를 체크를 하고 심플 프로젝트를 해서 레더로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프로젝트에서 파라미터 중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요 프로그램, 요게 이제 메인이라는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그래서 메인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파라미터의 프로그램의 메인을 인서트를 해준다. 집어 넣어준다. 엔드 처리를 해주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가 수정한 것들은 색깔이 바뀌어 있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현재 연결되어 있는 PLC랑 통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PLC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쪽은 이더넷 보드로 연결을 할 거고 그때 프로토콜은 TCP, UDP 상관이 없어요. 두 개 다 열려있기 때문에 PLC 쪽에서 두 개 다 열려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PLC 쪽에서는 CPU 모듈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허브를 통해서 지금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블 클릭하면 Find CPU를 하면 현재 컴퓨터와 CPU가 PLC CPU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어드레스가 들어가서 이 어드레스에 접속을 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지금 PLC가 다른 게 연동된 게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거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클릭을 해주고 커넥션을 테스트를 해보면 접속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라인 삽입 삭제가 에디트에 있다고 했어요. 요게 라인 삽입 삭제고 요게 이제 세로선 칼럼 세로선을 줄였다 하는 거예요. 컨트롤 인서트 딜리트 키가. 어쨌든 여기다가 F5번을 누르면은 요 A 접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A 접점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아까 X0를 친 다음에 끝냈어요. 그죠? 1시간짜리 설명을 3분 만에 끝냈네. 지금 녹화 다시 하느라고 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녹화가 되고 있어서 녹화를 다시 하느라고. 자, 여기 끝에다가는 F7번. 여기 F7번 요거 코일입니다. 코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얘는 A 접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얘는 코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건 A 접점. 중간에 있는 거 F7번은 코일이에요. 코일을 여기다가 M0라고 쓰고 엔터 치겠습니다. M0.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이랬든 저랬든 짠 거예요. 네? 이게 뭐 하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X0는 어디서 썼는지 기억나죠? M0, M 영어 M 숫자 0 M0. 우리 X0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X0? 우리 물리적으로 전선을 연결한 게 X0였죠? 여기에서 여기 X0였잖아요. 여기 연결을 실질적으로 여기라고 했고, 그죠? 그러니까 입력 모듈에 X0가 연결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을 했고, 그거를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X0라고 하는 걸 쓴 거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매칭이 안 되면 읽어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짰고,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X0가 M0에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알아볼 수 있잖아요. 뭔지 몰라도. 근데 이걸 PLC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PLC CPU는 0과 1로 된 것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된다. 번역, 기계어로 번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거를 정확하게는 컴파일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어셈블 해야 이렇게 기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냥 컴파일 하면은 그게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해서 써요. 우리 C 언어라는 언어도 있는데 C 언어에서 컴파일을 해야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거든요. 여기도 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컴파일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메뉴에 컴파일이라고 있어요. 컴파일에 빌드 F4번 누르면 원래 그 회색으로 되어 있던 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회색일 때는 PLC한테 라이팅을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은 바꿨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PLC에다 쓸 거예요. 쓴다는 얘기는 PLC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을 탑재를 시킬 거라고요. 오케이? 어떻게 하냐? 온라인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가면은 Write to PLC, Write to PLC, PLC에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영어는 몰라도 Write to PLC, PLC에 쓰겠다는 얘기를 거예요, 데이터를. 알겠죠? 그래서 Write to PLC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니다. 근데 내가 뭘 라이팅 할 거냐면은 메인 프로그램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랑 파라미터도 아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랑 파라미터를 체크를 할 건데 요거는 거의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파라미터 프로그램. 그래서 요걸 체크를 딱 하면은 요 4개가 다 찍혀요. 다 찍혔나요? 지금부터는 한 사람만, 둘 중에 한 사람만 동시에 쓰면은 얘가 저기 버그나서 둘 중에 한 명만 라이트 밑에 실행 execute 실행을 누르면 첫 번째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라이팅 할 거기 때문에 메모리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CPU가 지금도 연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산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어떻게 하냐면 여기 CPU 모듈에 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현재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새로 쓸 거란 말이에요. 새로 쓸 때는 얘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이 꺼져요. 그래서 스탑 시킬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쓸 건데 CPU가 스탑이 될 거냐 괜찮을 거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돌아가는 기계를 멈춰버리면 전체 라인이 서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프로그램 라이팅 하면 기계 쓸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이팅을 할 거라고요. 예스. 얘 누르면 돼. 얘. 그랬더니 파라미터에 CPU 현재 지금 보면은 CPU에 불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런에 불이 꺼져 있다고. 스탑 상태야 지금. 연산을 안 해요. 됐죠?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려고 했더니 CPU 안에 파라미터가 있대요. 그래서 덮어 쓸 건데 괜찮냐고. 이거 왜 물어보냐면 내가 덮어 쓰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걸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게 맞대 내가 잘못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덮어 쓸 건데 괜찮냐고. 덮어 쓸 겁니다. 예스. 또 물어봐요. 메인 프로그램 안에 또 있대요. 내가 지금 라이팅 할 것도 내가 메인인데 안에 메인이 있는데 괜찮냐? 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덮어 쓸 거예요. 예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라이팅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스탑된 걸 런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로즈를 누르면 물어봐요. 현재 스탑인데 런으로 바꿀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예스 누르면 다시 런에 불이 들어옵니다. 클로즈 닫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클로즈 닫으면 이렇게 여기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자, 지금 프로그램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죠.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랑 이 컴퓨터랑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에서 어떻게 연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쨌든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게 나한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PLC 안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은 어디 있냐면 온라인에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 단축키 F3번입니다. 단축키는 F3번 클릭해도 되고요. 다 찾았죠? 이렇게 하면은 커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있는 값을 여기에 그대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그 PB1 스위치를 누르면 X0가 저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내가 누를 때마다. 이제 해보세요. X0 스위치를 누르면 밖에 있는 우리 연결한 X0 스위치를 누르면 저기 X0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이제 안 해본 사람 옆 사람 해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모니터링에서 끊는 거.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접속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한 사람이 이 모니터링을 해제하는 단축키가 F2야, F2. 여기 에디트에 여기 라이트 모드가 F2인데 요게 접속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을 끊고 옆 사람이 하면 돼요. F2, F3, 모니터가 F3 외워요. 모니터가 F3 단톡방에 넣을까요? 안 되시는 분은 잠깐 기다리시고. 모니터 모드가 F3이고 쓰기 모드 F2예요. 자, 안 되시는 분. 자, 그러면 여기에 X0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X0에 신호가 들어오는 게 이해가 같다면 자, 선을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자, 컴단자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공통단자라고 해서 컴단자를 썼잖아요.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하려고 그래요. 네? 스위치를 더 연결할 건데 아까는 세 가닥 연결했잖아요. 그 공통단자를 쓰면 편한 게 이번에는 PB2하고 여기 X1하고 한 번만 연결하면 끝나요. 이거 한 가닥. 한 가닥만 연결하고 당연히 PB2를 누르면 여기 X1에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 X1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PB1 누르면 X0 연결했을 때 X0에 불 들어왔잖아요. 여기 PB2 누르면 X1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옆에 이제 우리 총 8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차례대로 연결을 하던 어떻게 연결하던 그 스위치 누르면 연결 해당된 부분에 LED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서 걔만 매칭시키면 그 어느 포트에서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지 프로그램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우리 X1에 연결을 했어요. 그죠? 그랬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바꿀 겁니다. 일단은 접속을 끊어야 돼요. 모니터링을 끊는 거 F2로 바꾸면 커서 색깔이 이렇게 투명 창으로 바뀌어요. 파란색 그냥 저기로. 요 상태가 돼야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 모드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F3에서는 이렇게 라이트 모드가 돼야 프로그램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옆에다 커서를 옮기고 다시 한번 F5번을 누른 다음에 X1이라고 쓸 거고 엔터를 칠 거예요. 되도록이면 키보드로 하세요. 마우스 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손이 가면 늦어져요. 개발이. 프로그램 타이핑이 늦어져요. 됐나요? 네. 자,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죠? 네.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이거 자체로는 PLC에 쓸 수가 없어요. 기계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할 겁니다. 번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컴파일이라고 했어요. 컴파일. F4번. F4. 이제 외워서 F4만 누르셔도 좋고, 거기는 그 두 분은, 요 밑에 Shift, Alt F4 또는 리빌트 헐 두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또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둘 중에 한 분만, 아까 처음에 하셨던 분이 나중에 하셨던 분이 지금 해보시면 돼요. 다시 라이팅 합니다. 온라인에 라이트 to PLC.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한번 라이팅을 하고 나면 아까 체크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냥 실행만 누르면 돼요. 스멜하면 똑같이 이제 얘 누르면 되는데, 우리 아까 그 단계 다 거쳐왔잖아요. 근데 얘를 안 누른 적이 없죠. 다 얘 눌렀죠.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yes to all 있죠? yes to all 누르겠습니다. 우리 단계 다 고쳐왔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봤잖아요. 파라미터 덮었을 거냐, 메인 프로그램 덮었을 거냐, 뭐 이런 게 그 중간을 다 yes to all로 하겠다고요. yes to all 하면은 한 방에 다 끝났고 close 누르면은 run 할 거냐, yes. close. 모니터 모드 F3. 자, 이렇게 하면은 PB1 스위치를 누르면 X0의 신호가 들어오고 PB2 스위치를 누르면 X1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또 하나 연결해서 X2에 연결했을 때 그 스위치 누르면 X2의 신호가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거까지가 이해 안 간 사람. 거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지금 스위치 1번 눌렀는데 X0의 신호가 들어오고 스위치 2번 눌렀는데 X1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됐죠? 지금은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M0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쟤를 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M0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설명 안 드렸는데 어떻게 동작을 시키면 M0가 들어오겠어요? M0가 색깔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저희 버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다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PX0만 눌러도 안 켜지고요. X1만 눌러도 안 켜져요. 근데 두 개를 다 누르면 켜져요. 안 되시는 분. 자, 이제 옆 사람. 접속해제 F2 누르고 옆 사람이 다시 다운로드해서 해봅니다. 왜? 왜 그렇게 되냐고요? 설명을 할 거예요. M0가 뭐냐고요? 메모리. M 메모리라고 있는데 M0부터 M8191까지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짜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둘 다 눌러야 들어오죠. 네. 두 개가 있지만 6개는 그래도 결국은 저기 가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이거 5개 신호 다 눌러야 들어오겠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안전장치가 센서 5개가 있는데 센서 5개의 신호가 다 들어와야 나는 램프를 켜겠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야 5개가 다 OK가 돼야 하나가 켜지는 거니까. 이해됐죠?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일단 해서 안 되시는 분 다 이해 가셨나요? 저기 다 되셨나요? 동작은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거를 해주면은 옆 사람이 실력이 안 늘어요. 말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해야 돼요. 몸에 배해야 돼요. 아직 못 해보신 분? 됐어요? 해봤어요? 에러 났어요? 됐어요? 다시 하고 있어? 아니면 못 따라왔으면 좀 이따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우리 녹화되고 있고 저희 때 다시 보면 돼요. 자, 일단 설명. 자, 스위치 눌렀을 때 PB1 눌렀을 때 X0 신호 들어오는 거 이해 가죠? 그러한 이전까지 우리 오전 내내 설명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S0의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PB2를 누르면 X1의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PLC 프로그램에서 맨 왼쪽 선은 논리적으로 1이에요. 논리 또 우리 싫어하는데 논리는 0하고 1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좀 전기적으로 따지면 맨 왼쪽 선이 전압선이에요. 전기선 24V. 오케이? 전기로 따지면 원래 전기는 아닌데 얘는 프로그램이니까 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로 따지면 맨 왼쪽은 24V고 오른쪽은 0V라고 치자고요. 원래 그건 아니지만 근데 원래 그러한 개념의 바탕으로 나온 게 우리 지금 언어가 레더예요. 이게 레더가 사다리인데 이거 사다리처럼 생겼죠. 양쪽에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레더 다이어그램 LD 프로그램
레더, 사다리, 그림, 다이어그램, 사다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LD 언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언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C 언어, 뭐 옛날에는 B 언어도 있었고, 지금 유행하는 뭐랬더라? 요즘에 뭐 유행하는데? 하여튼 자바 최근에 유행했었고, 아씨 까먹었다 이거. 베이직도 옛날 거고, 지금 하는 게 파이썬. 파이썬 요새 좀 인기 있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언어들 중에 얘도 이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전기 쪽에 이제 특화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 특화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맨 왼쪽은 논리적으로 1이고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 근데 전기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24V, 이쪽은 0V. 이해됐습니까? 저기 M0는 원래는 메모리인데 그냥 램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원래는 그 메모리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쟤를 램프로 치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쭉 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PB1 스위치를 누르면 X0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쪽이 24V인데 X0 푸시 버튼을 누르면 X0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PB2를 누르면 X1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서 M0가 켜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 원래 설명을 하자면 왼쪽 모선은 논리적으로 1이에요. 논리는 0하고 1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1인데 A 접점에 저기서 지금 연결 아무것도 안 된 걸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국제 규격상 얘를 A 접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고 신호가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 누르면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연결이 되는 거. 그게 A 접점. 옆에 있는 것도 X1도 A 접점이에요. PB2를 누르면 연결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 왼쪽 모선 값이 논리적으로 1 값인데 그 1 값이 A 접점을 만났는데 신호가 들어오면 그 1 값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또 푸시 버튼을 눌러서 X1이 연결이 되면 그 1 값이 그대로 넘어가서 그게 M0의 1 값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 값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0 값은 흰색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얘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따지면 24V가 스위치 누를 때마다 전기가 쭉 와서 켜지는 거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1 값이 왼쪽 모선이 논리적으로 1 값이어서 그 1 값이 이쪽으로 신호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얘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라고. 이해 안 가신 분? 그래서 스위치 두 개를 누르면 얘가 켜지는 거라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세 개를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스위치 3개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이건 좀 다르게 PB3를 X4에다 연결했어요. PB3를 X4에다 연결했어요. X4. 그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중간에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빈자리에다가. 하물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자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저만 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좀 이따 해보면 돼요. 일단 설명 먼저 듣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PB1을 누르면 X0에 들어와요. PB2 누르면 X1에 들어와요. PB3 누르면 X4에 들어와요. 거기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M0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개 다 누르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개면 10개를 다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논리회로 중에 엔드예요. 논리회로 중에 엔드인데 엔드가 뭐냐면 엔드 진리표라고 해가지고 엔드 진리표라고 해서 보통 X, Y, Z로 표시를 하는데 입력 X가 있고 입력 Y가 있는데 결과 출력 Z가 있다. 근데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출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PB1, PB2를 안 누르면 M0가 안 켜졌잖아요. 얘가 PB1이고 얘가 PB1이고 얘가 PB2인데 얘를 M0라고 치자 이거예요. PB1, PB2를 안 누르면 누르지 않은 걸 0, 누른 걸 1로 따지자 이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PB1, PB2를 아무것도 안 누르면 M0 안 켜지죠? 네. 하나만 눌러도
안 켜졌죠? 전부 다 눌러야 켜졌죠? 요게 엔드 진리표라고요. 물론 이게 입력이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건 3개짜리. 네? 앞에 있는 건 3개짜리지만 어떻게? 어쨌든 이제 진리표가 엔드 진리표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만족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 요게 엔드 논리라고요. 논리 중에. 이해되셨나요? 이게 또 지금 한 게 또 화면에는 안 나와서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칸. 5개. 칸수가 하나, 둘, 셋 개. 이 교재 어딘가 있는데 그 교재 없고요. 여기 기초 교재 있어요. 기초 교재.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건너와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녹화를 해놓으면 되니까 PB1 PB2 M0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신 분은 화장실 가시면 돼요. 네, 엔드 진리표까지 해서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요 엔드 진리표랑 맞추면 요거만 한 거죠. x0, x1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된 거죠. x0 여기 이제 x0죠. 여기 x1이 해당되는 거고 요게 이제 m0인 거죠. 그래서 엔드 진리표 2개 다 신호가 들어와야 출력이 나간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엔드 진리표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다 하셨나요? 직관적으로 우리 해보지 않아도 자 가로선 긋고 세로선 긋는 방법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없는 곳에 방향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없는 곳에 방향키를 누르면 선이 그어지고요. 반대로 선이 있는 곳에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선이 없어져요. 되셨나요? 이렇게 그립니다. 앞에처럼 그릴 수 있겠죠? 아까 여기 x0 x1 있었잖아요. 그죠? 컨트롤 X 하면 잘라져요.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잘라내기 붙여넣기 알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다 그리셨나요? 다 그렸으면 또 이렇게 변환해야 되겠죠. 변환 F4 변환 1부는 리빌드얼 해서 쉬프트 할 때 F4번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라이팅을 하면 이거 구동시켜보지 않아도 어떻게 동작할 거라는 게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네? 네,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그죠? 스위치 우리 저기 PB1 스위치를 누르던 PB2를 누르던 PB1이나 PB2를 동시에 누르던 둘 중에 하나만 누르던 M0 켜질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네, 모니터링 F3번 네,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PB1이나 PB2나 아니면 2개 다 눌러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아진리라고 합니다. 오아진리표.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신호가 들어오고 둘 다 눌러도 되고 오아진리
AND와 OR을 모르겠다. 어수. 프로그램 보여드려요? 진리편은 지금 그 단톡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거 하나 하잖아요. 내리고. 응. 그래서 5가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엔드는 둘 다 눌러야 되고. 응.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되고, 두 개 다 눌러도 되고. 네. 응. 결국 이게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왼쪽부터. 손드는 게 제일 빨라요. 나가면 이거가 어떻게 쉬는 거야? 너 위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위로 그냥 있는 거 위로. 또 안 되시는 거. 됐으면 옆 사람한테 전화를 넘겨주세요. 네. 응. 어떻게 나오나요? 똑같이 못 그리겠다고? 여기 불 들어오게 할 거예요. 렉스. 근데 이게 불 들어오게 뭐가 돼? 줄 쓰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줄이 커져. 우리는 가가 나오고 네, 그 누구? 질문 누구? 형제 쓰려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들 이제 쓰려면 이거 뭐 방법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올라가지고 아니 그 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거 두개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시프트 뭐 이제 굳이 안 해봐도 스위치 한 대여섯 개 연결한 다음에 뭐 세로로 쫙 연결하면은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M0가 켜진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화의 입력 조건이 두 개가 되냐 세 개가 되냐 네 개가 되냐 그 개수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뒤에 거가 켜지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이 있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 되거나 질문 있으면. 이건 낫 진리표인데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1값 나가고 스위치 누르면 0값 나가고 그래서 진리표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서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마이크 들어오는 네, 이제 안 되시는 분 질문. 새로 이거를 이건 녹화 중지.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한 다음에 앞에 잠깐 주목이요. 제가 밉더라도 저를 봐주세요. 앞에를 봐주세요. 저도 보지 마시고 앞에 화면만 보면 됩니다. 이제 한 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예스토어를 하면 돼요. 근데 예스토어를 해도 마지막에 이 창이 뜨는데 지금 포커스가 어디 돼 있냐면 아니오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여기서 무심결에 엔터를 치면은 CPU가 스탑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CPU가 섰어요. CPU가 섰는지 안 섰는지는 요거 보면 여기 CPU 모듈 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LED가 꺼져 있으면 CPU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딱 거기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것부터 보시면 되면 돼요. 거기 빨간 불이 있어도 안 되고 깜빡해도 안 돼요. 그냥 초록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스탑 상태인 거예요, 제 것도. 얘를 그럼 런을 어떻게 시키냐?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전 교재에 페이지 25페이지 거기 보면 온라인에 앞에 보세요.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눌러보면은 PLC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런에다가 체크를 하고 실행을 누르면 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실제 CPU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해보면 지금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신호가 가고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반대로 꺼지죠. 요게 이제 A 접점과 B 접점의 개념, PLC에서. A 접점은 눌렀을 때 연결되는 거, B 접점은 눌렀을 때 원래 물리적으로
눌렀을 때 끊어지는 게 A 접점, B 접점의 개념인데 PLC에서 A 접점을 누르면 신호가 연결되는 거. B 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 개념은 똑같아요. A 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붙는 거. B 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떨어지는 거. 지금 얘가 B 접점.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을 상시 개 접점, 평상시에 열려 있는 거. 그거를 A 접점이라고 그래요. 상시 개 접점. 우리나라말로 얘를 풀었으면은 평상시에 상시 10개자 써가지고 개 접점. 얘는 닫혀있다고 해서 상시 폐 접점. 스위치류는 요게 A 접점. B 접점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요. 누르면 떨어진다고 그래요. 누르면 떨어지겠죠? 오케이? 스위치는 이렇게 A 접점, B 접점. 누르면 선 두 개가 붙겠죠? 이거는 누르면 선이 떨어지겠죠? 요게 A 접점, 요게 B 접점. 시퀀스 책에 나와요. 시퀀스 받았잖아요? 시퀀스 책에 나와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이해 안 가거나 질문. 여기서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해 다 하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진도 나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해 안 가는데 진도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맨날 짤 거기 때문에. 요게 시퀀스 제어 실기책의 12페이지 접점의 기호 이렇게 나오죠? 12페이지 시퀀스 책에는 질문이요. 아, 목 아파. 직관적으로 표현 많이 쓰네, 너무. 그러면 A 접점으로 바꿨고요. M은 그 0과 2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M 메모리라고 그냥 메모리인데 총 8192개가 있어요. 그래서 M0부터 M8191번까지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숫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메모리 이름이 M이에요. 1비트 메모리고 0과 2를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그럼 얘는 이거 저기 다운로드해서 X0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X0 눌렀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켜지겠죠? 해보세요. 다 켜져요. 다 켜져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F5번 X1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0 누르면 M0부터 M1 빼고 M4까지 다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M1 누르면 M1까지 켜지겠죠? 그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아, 저렇게 시도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짐작이 가죠. 그잖아요. X0 하면은 M0, M2, M3, M4는 다 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중에 X1 눌러야 M1이 켜지겠죠? 네. M1, M2 만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엔터 1, 엔터 2. 이거 처음으로 가는 거 홈키, 끝으로 가는 거 엔드키. 커서 처음으로 가는 거 홈키, 커서 끝으로 가는 거 엔드키. 엔터키로 간 다음에 엔터. 엔터 다음에 엔드키 누르면 또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0자 백스페이스로 찌우고, 백스페이스로 0자 치우고, 그 다음에 0, 1, 2. 엔터. 엔드. 엔터, 엔드, 백스페이스 4. 3, 3이네요. 4고 이거 3이네요. 그러니까 엔드키, 홈키 자주 써보면 익숙해지게 좋아요. 엔드키하고 홈키. 복사를 안 나오면 진짜 뒤에 숫자가 그렇죠. 그 M을 계속 쓸 일이 없잖아.
눌러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M 치시면 엔터 안 누르고 네, 그냥 여기서 M 치시면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X0 누르면 M0하고 M3하고 M4 들어오겠죠? X0만 누르면 그죠? X0만 누르면 M0 들어올 거고 M3 들어올 거고 M4 들어올 거고 두 개 다 누르면 X0하고 X1 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M1, M2도 나머지 다 들어오고. 우리 질문할 때는 뭘 어떻게 했는지 안 됩니다. 앞뒤 다 잘라먹으면 답을 못 써요. 줄을 끊어야 돼. 마무리를 짓고 흔들어야 되고 살을 눌러야 정리가 됩니다. 보이는 건 일단 이걸로 없는 데는 보이는 거 있는 데는 지워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뭐를 가야 되나요? 엔터, 엔드 그냥 발음도 다 되고 하나 쭉 1 엔드 2 여기 되고 그리고 자, 포커스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뭐 질문. 엔드, 또 엔드. 여기 왔잖아요. 엔터 붙였지. 엔드 누르면서 끝으로 왔지. 백스페이스 지웠죠. 1. 설명할게요. 편집이 좀 자유로워지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해서 금방 안 되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쭉 연습할 거지만 엔드 홈키를 많이 자유자재로 쓰다 보면 좋아요. 어차피 처음으로 가는 거 끝으로 가는 게 많으니까 엔드 홈키를 많이 쓰면 좋아요. 자, 한 번에 지우는 거 커서를 한 번에 지우고 싶은 거 앞에다 놓은 다음에 앞에 잠깐만요. 한 번에 지우는 거 커서를 만약에 이 라인을 다 지우고 싶다.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지우고 싶다. 그럼 커서를 거기 그 처음에 놓으세요. 쉬프트하고 엔드 키를 누르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쉬프트하고 엔드 하면 그리고 쉬프트를 그렇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이게 다 선택이 돼요.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져요. 다시 지우고 싶은데 맨 위로 가서 또는 맨 밑에서부터 해도 돼요. 맨 밑에서 엔드하고 방향키 위로 올리면 선택이 돼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럼 앞에 것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앞에 건 어떻게 동작하겠습니까? 앞에 건 어떻게 동작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X0 누르면은 M0 켜지겠죠? 네. 뒤에 있는 M0가 켜지면 앞에 있는 M0가 어떻게 될까요? 켜져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M0가 켜지면 앞에 있는 M0도 켜져요. 네? 뒤에 있는 게 켜져야 앞에 있는 게 켜진다고요. 얘가 안 켜지면 잘 안 켜져요. 얘는 값을 쓰는 거고 쟤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M0 값을 읽어오는 거고 뒤에 코일은 M0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X0 스위치를 누르면
M0 우리 M이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M이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트 메모리 1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X0 스위치를 누르면 M0 값이 1로 바뀌어요. M0 값이 1이면 앞에 있는 M0도 똑같은 메모리인데 그 M0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X1 스위치를 누르면 M1이 들어와요. 이건 계속 바꿀 때마다 마이트도 계속 응, 당연히. 여기서 바꾼 거는 화면에 있을 뿐이지 PLC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B1을 눌러서 X0를 1로 바꾸면 앞에 있는 M0도 켜진다고요. 뒤에 게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M0 코일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 개 누르면 켜지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건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메모리 응?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의도가 뭐였어요? 우리 아까 뭐라 했어? 연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쉽게.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어려우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다 칩시다. 이거 동작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동작이 되겠어요? 동작이 되겠어요? 그럼 푸시 버튼만 누르면 X0는 들어오겠죠? X 들어왔으니까 X1이 1값이 되겠죠? 그렇다고 스위치가 X1, XPB2 스위치가 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코일에다는 입력을 X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었어요? 뒤에 코일에다는 입력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1값을 써야 되는데 읽는 게 아니라 값을 읽는 개념이 아니라 CPU가 X는 전부 다 읽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키보드를 우리가 타이핑을 치면 그 값을 컴퓨터가 읽어가는 거죠. 컴퓨터 CPU가 키보드를 어떻게 움직여지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X는 키보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 값을 읽어가는 거지 CPU가 키보드야 뭐 눌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 PB1 스위치가 눌리면 PB2 스위치야 눌려라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앞에 A 접점은 다 뭐든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이유가 얘는 말이 돼요. 왜 뒤에 M0 썼는데 앞에 M0 있죠? 얘는 말이 되는 게 X0 값이 눌리면 M0가 1인 거죠? 그럼 그 값을 읽어올 수는 있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값을 읽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은 그냥 메모리이기 때문에 읽고 쓰고가 다 되는 거고 X는 읽기만 하는 거고 M은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고. 이해 안 가신 분들이 좀 있네. 일단 그건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는 뭐냐면 그 인서트 키를 누르면 커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코일을 내가 이 M0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엔터 친 다음에 M1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원래 있던 거 밑에 생겨요. 얘는 보라색은 인서트예요. 원래 있던 거 내비 두고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 잘 안 쓰고 인서트 안 쓰고 대부분 그냥 덮어쓰기 파란색. 이 파란색으로 해야 엔터 치고 1로 바꿔야 그대로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커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편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 인서트 키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잠깐 쉬었다 하게요.